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작용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로 이번 시간은 내면의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각종 건강 문제나 또 번영 문제, 그다음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들의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과 접목시켜가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면의 빛을 찾아서 첫 시간으로 먼저 건강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 몸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긍정적인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극이 되셨으면 해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수가 흔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도 있고 생활 수준도 높아진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살아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들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들 건강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대 때부터 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을 많이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치아라든지 목, 그다음에 허리 이런 부분이 전부 디스크가 심했고 그래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접골원, 또 기치료 이런 등등으로 가보지 않은 데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별반 차도를 못 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로 되셨던 거로 아는데 저희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전화를 해주셔서 저하고 불과 한 30분 통화했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수행하는 방법을 잠깐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전화를 끊고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그날 당일날 그렇게 눈물이 나오면서 뭔가 몸의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고 퇴근할 때는 벌써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뒤로 다시 또 원위치가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고관절이 틀어져 가지고 이분이 직접 그려서 자기 체험과 함께 글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가 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도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80, 90%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고관절이 틀어져서 자세가 틀어지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1년 동안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라고 또 이 책에서 쓰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은 뼈가 틀어진다고 하는 것은 뼈를 상징할 만한 가까운 가족과의 틀어진 지난날 누적됐던 그런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뼈조차도 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너는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어른들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뼈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죠. 가족에 대한 마음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과연 이분에게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무속인도 아니고 신통력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일어난 결과를 보면은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5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제들이 그저 친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원망스럽죠. 그리고 위에 언니들도 제사를 별로 챙기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사도 책임을 지고 지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친척도 참석하지 않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마저도 다 이제 마음을 놓고 지냈다고 하셨는데 이런 아픈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나는 불행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왜 좀 더 남들 가정처럼 이렇게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지 못했는가 하고 서운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머니가 돼서 5살밖에 안 된 딸을 두고 집을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생각의 내용만큼의 결과는 자신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심정, 그리고 나는 이제는 부모도 가족도 없다 하고 마음으로 멀리 지내게 되면은 그것이 떨어지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격이라고 하죠. 사이가 벌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멀어진 것만이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형제하고도 관계를 끊고 지내고 연락을 안 할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토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상징하는 토대가 되는 내 그 기틀이 되는 그런 분들과의 틀어진 마음, 이런 것들이 고관절의 틀림 현상으로 일어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죠. 근데 과연 그분에게는 그런 사연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일어나온 결과를 보면 그런 마음이 선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을 이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좀 지나쳤구나 하고, 그러니까 뭐가 지나쳤는가 하면요. 본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원한 걸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 멀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원망스러운 심정도 들고요. 그런 것들이 또 가족들은 이렇게 형제라고 이제 남은 형제들이 서로 간에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제사에 참석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 만큼의 결과는 일어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아버지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어린 자식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남은 자식보다도 더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피눈물이 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은 죽어도 죽질 않는다라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다른 차원에 옮겨가서 또 거기에 건전하게 생활을 이어가시고 있다고, 그런 세계에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지켜보시면서 자기를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고전분투하는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쪽이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다른 면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헤아려서 그렇게만 생각해서 죄송했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죽했으면은 그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나갔겠는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드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헤아려 드리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때 기분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참회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안내 드렸더니 그 후에 한 4, 5개월 지나면서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 대부분 좋아졌다고 본인이 체험을 써서 보내주신 그런 분의 사연입니다. 여러분, 방금 한 사연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은 특별한 경우라고만 생각이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체조 선수들의 경기를 보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뒤로 이렇게 덤블링이라고 하나요? 뒤로 이렇게 2번이나 1번이나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착지를 하거나 이럴 때 착지를 잘못해서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딪힌 건 그 선수인데 보고 있는 나도 얼굴이 이렇게 움찔하게 된다든지 몸이 찌릿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것들이 또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올려주시죠. 그런 걸 보면 어떤 영상 중에 제가 봤던 것은 뭔가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가느라고 앞에 전봇대가 있는 걸 모르고 전봇대하고 꽝 부딪히는 그런 분의 영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봇대에 부딪힐 때 저도 이렇게 뭔가 움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이 찌릿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몸에서 이 소름이 이렇게 실제로 피부상으로 닭살 같은 게 돋아 나올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정으로 느끼는 게 실제로 몸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묘하죠?
눈에서 저절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서 저절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는 것은 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틀어지면 뼈도 틀어지고 슬프다고 생각하면 멀쩡한 눈에서 물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시면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슬픈 걸 보면은 눈물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한 것은 그 생각한 대로의 것을 실제로 나타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유심소연이라고 했고 오직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드러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기독교에서는 씨 뿌린 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밭에 뿌린 우리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오는 모든 일은 우리들이 지난날 내 마음에서 내보냈던 것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병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 병조차도 병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반영돼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밝아지자 뼈의 구조까지 바뀌었다라는 한 분의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은가 하면요. 생각을 그저 떠오르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골라가면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고는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거기에 별로 마음을 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런 걸 찾아서 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굳이 상대의 나쁜 것, TV 같은 것도 보면 사건, 사고 이런 걸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세상의 비리나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끔찍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몸을 움츠리거나 같이 분노를 하거나 씩씩거리거나 하면은요. 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일으켰을 뿐인데 사실은 내 몸속에서도 같이 온몸의 세포들이 같이 씩씩거리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그 작용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저는 예전에 서울에 한번 가면은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김포공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겨울이 되면요. 일찍 도착하면은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해가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겨울에는 외투 같은 걸 많이 입으시니까 전부 짐칸에다 외투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전부 짐칸에서 옷을 다 내리시죠. 그럴 때 이제 해가 뜰 때 창으로 햇살이 아주 이쁘게 비쳐 들어오는데 여러분 햇살에 비춰서 보면 먼지가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객들이 동시에 옷을 내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먼지의 양은 평상시에 우리는 눈으로 잘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햇빛에 그 비춰지는 그 햇살 속에서 그 뿜어 나오는 먼지의 양을 보는 순간 입을 막게 되더라고요.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상시에 이 빛이 없었다면 나는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었을 텐데 이걸 보는 순간에 내가 쉴 수가 없구나. 아,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습니다. 어디를 찾아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굳이 나쁜 데를 보고 마음에 괴로운 심정을 자꾸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도 있고요. 흐린 날도 있습니다. 굳이 흐린 날을 찾아보면서 괴롭다, 마음이 어둡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맑은 날을 더 내 마음에 그리고 맑은 날을 더 찬탄하고 기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체험의 사례분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하지만 굳이 어두운 데만을 보고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밝은 데를, 긍정적인 데를 찾아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밝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런 훌륭한 마음들을 일으키고 있으면은 내 몸속에 온몸에 400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많은 수의 세포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밝게 싱싱하게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게 되면 몸을 움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몸만 움츠린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몸 안에 세포들도 움츠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긴장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몸을 위축시키는, 안에 있는 우리 세포들도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불러와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몸을 활짝 펴고 즐겁다고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힘을 빼고 늘리고 원만하게 작동되도록 마음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뭔가 이런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중에 그래도 막상 지금 당면한 병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거나 이것이 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무료로 기꺼이 즐겁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분이 수명이 다한 게 아니면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마음을 훌륭하게 써보시면요,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 지금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 건강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